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다. 자, 먼저 야당이 부적격 판정 내린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낙마자가 혹시 생길지 이걸 이르는 얘기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그리고 여당 의원총회 여야 접촉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고인이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야 내부 이슈를 좀 보자면요.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 문제가 논란이고 국민의힘은 당권, 당대표 후보 구도가 관심사입니다. 이런 이슈들로 오늘 황철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30대 청년 정치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서 젊은 층 공략하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받고 인지도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 깜짝 도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는 출마 의지 밝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당대표 출마 갑자기 생각하신 건 아니죠?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네. 사실 젊은 세대가 저희 당의 지지층으로 서렵게 편입됐거든요. 예. 이 지지층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지가 아니라 예. 항구적으로 이제 저희 정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했고요. 예.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정말 훌륭하신 선배 후보들 많이 나오지만은 그 후보군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는 제가 참여해가지고 도우려고 합니다.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최고위원께서는 언제? 저는 전당대회 선언하십니까? 준비위원회에서 저희 네. 전당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즉시 제가 예.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저것 또 공약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죠? 공약은 제가 이미 몇 예. 가지 얘기한 것들이 있지만은 예. 사실 아마 이번에 나오는 후보 중에 제가 가장 급진 개혁파일 겁니다. 급진 개혁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당에 좀 파격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고, 예. 특히 공천 개혁 등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사람들 공천할 때, 지금까지는 사실 실력 검증이라는 걸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회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제 정치권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검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검증해가지고 공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기초적인 의원으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 당에서 교육하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요 당직자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대표 예. 되신다면은 그분들도 공개 경쟁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 하셨죠? 예, 그것도 저희 당에서 이제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예. 여러 전략 관련한 어떤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당대표가 된 사람이 그냥 자기 친소관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인선하는 경우 대부분이었는데 예. 사실 대변인 같은 자리는 굉장히 공개 선발로 토론 배틀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개방형 당직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이런 당직자들 뽑는 거 이것들이 대부분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일체권이 보시기에는 좀 함량 미달이었다 이런 것도 느끼신 거.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긴 하겠지만은 예. 원래 인재풀이라는 것은 넓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나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할 때 너무 본인과 함께했던 인사들 또는 본인과 철학이 아주 맞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장관 인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예. 최고의 인사를 뽑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당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널리 이제 있는 수많은 인재들 속에서 대변인이나 여러 개방형 당직을 뽑게 되면은 예. 훨씬 역량이 훌륭한 분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인재풀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풀 늘리는 방향으로 예. 개혁을 하시겠다. 급진 개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급진 개혁 다른 것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틀을 다 깨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것들 다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청년위원회라든지
예.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이런 사실 지금 당의 상설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그 기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야 무슨 뭐 저희가 예전에 드라마 야인시대 나올 때처럼 그런 조직을 오프라인으로 돌리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은 그런 조직이 오히려 새로운 젊은 사람 아니면 새로운 여성 아니면 새로운 장애인들이 당에 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기득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했던 공천개혁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 보면 국민들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다른 이제 출마 지금 확실한 분들, 또 예. 출마하실 분들하고 뭐 차별점 이렇게 설명하신다면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에 네. 대해 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래 한마디로. 전당대회라는 것이 예. 그 당원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지 간에 당원들 하나하나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공약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는 오히려 그 당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원들 중에서 일부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어도 제가 당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 인사권 같은 것들도 공개형 개방 당직으로 내려놓겠다 그러고 이렇게 조금씩 뭔가 내려놓고 공간을 만들었을 때 대선을 예.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수많은 인재들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내려놓자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이 아마 지금 다른 후보들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젊은 청년 정치인이셔서 그런지 지금까지 뭐 저도 저번에 우리 YTN 오셨을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킥보드 타고 계시는데 보니까 예. 지금도 킥보드 타고 계십니까? 다니고 계십니까? 고장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예. 예. 자, 그나저나 또 이 당대표 출마 의지 밝히시면서 뭐 좀 스타일도 좀 바꾸시고 그랬다 좀 들었습니다. 어떤 걸 바꾸고요? 뭐 헤어스타일도 바꾸셨다.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뭐 헤어스타일은 그냥 갔는데 저희 예. 뭐 동네 그 미용실 분께서 네. 원하시는 스타일은 항상 합니다. 제가 아, 예. 그 부분 항상 봐주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앞으로 보니까 이제 예. 최근에 그 정치인들이 뭐 눈썹도 어떻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예. 이미지 쪽도 보니까 다들 이제 신경 쓰시는 그런 시대가 되신다 보니까 예. 어쨌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초선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도 뭐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뭐 30대 이제 중반 좀 넘으셨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보수당에서 이렇게 당권 도전하는 거 뭐 시대가 변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김웅 의원이 도전한 것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요. 예. 그리고 김웅 의원은 저랑 예전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 시절부터 생각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동지적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랑 이제 김웅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데 예,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김웅 의원이 그 윤석열 총장과의 친소 관계를 언급하는 그런 발언을 최근에 좀 했던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개혁 노선이 아니라 결국 속된 말로 외부의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김웅 의원이 어떤 다른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랑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소통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좀 부식하고 같이 개혁 노선에 대한 논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이 양반 입당시키자 말자 이런 게 많은데 또 의견이 좀 있습니까?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든 아니면은 지금 저희 당과 합당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요. 그 외에 김동연 부총리, 그 외에 일각에서 거론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개인의 선택입니다.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대선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저희 당을 선택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지 그분들과 어떤 이런 아주 미묘한 정계 개편 협상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저는 그 누구도 안철수 대표도 윤석열 총장도 아까 언급했던 김동연 부총리나 다른 분들도 바로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특정 후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뭐 밀실 협상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장관 여성 할당제 폐지 그 주장하시던데 보니까요. 그 이유 좀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건 뭐 당대표 공약으로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래요? 최근에 예. 진중권 교수와 논쟁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예. 사실 저는 장관이나 어떤 모든 이제 공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할당을 통해서 그것이 청년 할당이든 여성 할당이든 이렇게 인재를 선발하게 되면은 예. 역시나 좁은 틀에서 이제 인재를 뽑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여성이라 그러면은 장관 전부를 여성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성 중에서 적당한 인사가 없으면 남성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사실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로 인해 가지고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 이제 들어간 인사인데 예. 저는 뭐 김현미 장관 열심히 했겠지만은 최고의 카드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성 할당제나 이런 것이 뭐 대통령께서 취지는 좋죠. 근데 취지는 좋지만은 꼭 이런 식으로 국민 경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화급에 당한 상황 속에서 교조적으로 추진해야 될 가치냐. 이번에 저는 놀랐던 것이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랑 예. 이해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뭐 몇 예. 명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낙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관계자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낙마시키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면서도 이게 지금 국민 정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부적격하는 후보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낙마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도 낙마 할당제라도 하려는 거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 이런 여성 할당제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 그리고 그건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임혜숙 그 후보자가 낙마 1순위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임혜숙 후보자보다 박준영 후보자가 사실 예. 해명이 덜 된 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 대놓고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이야기할 때 예. 그런 식으로 아니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뭐 후보자들 중에 누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낙마시키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예. 아니 예를 들어 다른 분이 낙마하게 되면 그분은 기분이 어떻겠으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논리적인 그런 어떤 선택인가 이걸 의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대통령께서 면밀하게 판단해가지고 가장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후보 한두 분을 고르면 되는 일이지 예. 성별 문제를 끌어들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방금 진중권 교수 말씀하셔서 또 예. 말씀 이것도 여쭤봐야겠는데. 예.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이런 말씀. 작은 고추부대로 세대 교체 이루는 셈이다. 태극기 부대 디지털 버전일 뿐이다. 이렇게 논평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뭐 진종 교수가 워낙 독설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랑도 개인적인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이게 보통 똘레랑스라고 하죠. 이제 보통 예. 이런 어떤 과격한 표현도 용인되고 또 그 안에 상처받지 않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 뭐 저는 진중권 교수랑 교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지적하는 바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논쟁에 대해서 저도 진 교수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게 조금만 선을 잘못 넘으면은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극우파 무슨 뭐 성별 혐오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중권 교수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안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뭐 제 생각엔 나쁜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석에서 혹시 만나시면 멱살을 잡고 그러시거나 그럴 일은 예. 없겠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여성 할당제 얘기 나왔고 또 남녀차별 젠더 이슈 이게 아니고 또 메갈리아 이거 요즘 논란 큰데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작용 반작용의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이제 이 3년 전에 있었던 이수역 그 폭행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남녀 간의 단순한 어쨌든 그 술자리 다툼이었는데 그것을 여성 측에서 그 청와대 청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들이 화장이 짧고 그 머리가 화장을 안 하고 머리가 짧아가지고 맞았다 이런 식으로 젠더 혐오 범죄인 것처럼 그 특정 남성을 이제 그 공격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사실 이제 여성들이 33만 명 정도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고 이러면서 젠더 갈등을 비화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젠더 갈등으로 단순한 어떤 갈등을 치환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저는 뭐
뭐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그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인지를 못하셨겠지만은 예. 사실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 갈등, 성 대립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이준석은 여성 혐오 같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준석은 여성의 권익을 하락시키자 또는 여성의 권익을 해야자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굉장히 논의가 좀 피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상황 속에서 젠더 갈등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일부가 이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성 혐오다, 뭐 여성의 권익을 뭐 신장시킨 걸 반대한다 이렇게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젠더 갈등에 있어서는 이게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또 정치인들이 방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예전에 지역 갈등을 처음에 저희가 잘못 조정했다가 아직까지도 망국적인 지역 갈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조기에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분 맞추고 잠시 뒤 2부에서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만나고 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 여당, 야당 지도부가 같은 날에 비슷한 시간대에 광주를 방문했죠. 오늘은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광주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야 의원들 이 광주행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합니다. 조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광주 간다고 하는데 환영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예. 광주에 오겠다는 것은 5.18의 현장을 직접 이제 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광주에 와서 시민들의 그런 여론도 청취하겠다는 그런 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서 예. 1차적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일이었죠. 여야 지도부가 이제 그 1시간 차이로 5.18 묘역 찾아가기도 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광주 정신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5.18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까지 했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 이렇게 같은 시간대 뭐 우연히 같이 온 걸까 이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5.18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삼지 네.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국민의힘에게는 힘으로부터는 어쨌든 5.18 이후 5.18을 지닌 민주화와 어떤 인권의 정신 가치를 보다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특히 야당이 요즘에 보면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많이 바뀌고 있다 보십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정강의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담겠다라고 했고 예. 그러면 그런 면들이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예. 그래서 이후에도 특히 5.18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이지 않겠는가. 예. 기왕의 과정에서도 이제 5.18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몇몇 의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이제 동시에 광주행 한 거 이게 이례적인데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는 이거 내년 대선 앞두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뭐 표박狩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그런가요?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예.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광주에 와서 특히 호남 사람들의 현재의 민심이 흐름이 어떤지를 살피겠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광주 방문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만 그때서는 안 된다. 그런 민심들을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자신의 어떤 정치 활동에 반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광주 시민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우선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단번에
시민들이 마음을 열진 않지요. 예. 이 정치인들이 선거와 선거 이후에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가를 이제 실감해 왔기 때문에 예. 예의주시하면서 직접적인 변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아마 지켜보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지난해 8월이었죠. 그때 5.18 민주묘지 첫 방문해서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제 사과하는 모습. 이런 지속적인 구체적인 호남에서의 어떤 구애, 진실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 호남민들은 예. 국민의힘 당의 그 행보에 대해서 예.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 번의 사죄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전체 당의 흐름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입장 표명 참 중요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그 5.18 정신가치를 전향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점을 중시 여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단순히 그런 정치적 한 번의 어떤 제스처로 끝날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혹시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바도 좀 있습니까? 우선 5.18 정신 헌법 예. 전문에 담아야 됩니다. 예. 이거 전혀 너무 지나친 주장이거나 네. 과장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5.18 이후로 많은 민주화를 이루어왔잖아요. 예. 그것을 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규범으로 담는 것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헌법 전문부터 5.18 정신을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혹시 저번에 지도부 왔을 때 만나신 분 없습니까? 이쪽 예. 저는 뭐 만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두루두루 국회를 뭐 직접 방문하거나 해서 네네. 여러 광주 동행 의원들 그리고 5.18 관련한 뭐 보상법 그다음에 유공자 애호법 등등 법 관련해서 예. 여러 차례 뵀는데요. 예. 변화의 느낌 그것을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한편으로는 더 기대를 하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거 이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 지도부라든지 그쪽 의원들하고도 좀 의견을 좀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교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광주 이제 지도부가 자꾸 오고 방문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게 자칫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의 어떤 단번에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히 예. 5.18 관련해서는 앞장서서 그걸 주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 야당의 광주행 이런 게 이른바 도로 영남당 이미지 이걸 좀 씻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다 이런 시선도 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폐해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아닙니까? 예. 그 지역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극복이 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 지역주의를 아예 과거에서 돌리기 위한 더 이상 지역주의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바로 저는 전국 고루고루 민심을 듣고 전향적인 정책을 내는 것. 예. 그게 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특히 야당에서 이렇게 광주 찾아오는 거 이게 앞으로 이제 대선 앞두고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렇게 진실성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건 이건 좋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호남 민심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뀌면 어느 당으로든 간에 쪽으로 가든 간에 좋아지면 수도권에도 어떤 표심 영향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호남민들이 수도권에 사실 많이 살고 계세요. 예. 고향을 떠나서 이제 결국 일자리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광주 특히 자기 고향에 대한 생각, 애정 이게 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특히 5.18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어떤 혐오, 배제, 소외의 어떤 낙인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요. 예. 이 5.18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봐요. 예.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은
저는 그 표심으로 수도권에서도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표심으로 드러났다. 예.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18 왜곡 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작년에 통과돼서 말해 그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좀 그렇죠.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보시기에? 우선 눈에 띄게 5.18 애국 폄훼는 좀 그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아,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름하여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인데 말하자면 처벌법이죠. 처벌법인데 실은 처벌의 방점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제대로 된 인식 이거에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북한 특수군이니 뭐 홍어택배니라고 하는 이런 폄훼와 비하, 예. 때로는 조작을 미리 차단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5.18 기념재단과 올단체들은 법 제정 이후에 그 흐름들을 쭉 이제 추적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 그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송영길 대표께서 광주 방문하셨을 때 이 법 있지 않습니까? 5.18 왜곡 처벌법 이거 뭐 통과 아직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아 보니까요. 좀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뭐 예. 그 내용은 이제 뭐 예. 잠깐 이제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예. 뭐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지난달에 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한 그 있지 않습니까? 법안 5.18 예. 보상법, 예. 유공자법 관련 법안 이거가 뭐 통과된 것 때문에 좀 헷갈린 거 아니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이제 예. 1차 통과된 건데요. 예. 보상법의 통과죠. 부분적으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배상 국가 책임 있는 배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제 주문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조치를 담고 있지요. 우선 국가가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될 기념사업 그것을 이제 5.18 기념재단 등이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개정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5.18 얘기하면요. 요즘 미얀마 그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죠. 미얀마에 예.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깊은 공감과 연대의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요. 예. 대한민국 사회가 참 매우 바람직하게 세계인과 함께하겠다, 특히 아시아인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광주 그리고 특히 5.18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얀마와 적극적으로 연대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금을 모으고 또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미얀마 광주연대 이 조직을 만들어서 예. 지금 깊은 관심 그리고 직접적 연대 지원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진행되는데 그 출석하겠다가 그냥 안 나온다겠죠? 그랬죠. 왜 이러는 겁니까? 예. 1심에서도 그 동일한 그 작태를 반복해 왔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법원에서는 당시 단호하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를 했었습니다. 예. 2심 역시 그런 재판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꼼수로 읽히는데요. 예. 전두환의 그 지은 죄에 대한 단죄이기도 하지만 전두환 세력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죄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이 일당에 대한 저는 그 어떤 법률적 심판이다, 재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두환 개인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되지만 전두환 일당에 대한 사회적 재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보다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도 항상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었다 이렇게 주장된 탈북민. 거짓말이다. 양심 고백 했지 않습니까? 예. 직접 사과한다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혹시 오늘 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그분의 그 양심선언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애초에 그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 왔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거짓이었다고
양심을 고백한 것이어서 예, 예. 그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 특수군에 의한 뭐 폭도다라고 하는 이 설 자체는 이제 예, 그 예. 근거가 훨씬 더 취약해진다고 보고요. 예, 예. 아울러서 이게 이제 당시 현장에 투입돼서 가해자로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그런 예. 공수부대 병사들도 예, 예. 양심선언으로 좀 예. 이어지기를 한편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박모선의 출발새 아침 3부로 돌아가겠습니다.